행복해요. 두 분이 행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랍니다. 훈육의 효과도 칭찬의 효과도 더 높아질 거고요. 훈육은 미소 지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청유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훈육은요, 단호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단호하게가 혹시 무섭게 아이 위협하듯이 이런 뜻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긍정어를 쓸 수 있는 훈육도 있습니다. 부정어, 금지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 안 쓰면 놀이터 못 나가. 이거는 마스크 안 쓰다 놀이터 못 나간다. 이렇게 부정이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긍정어로 쓸 수가 있어요. 마스크 써야 놀이터 나갈 수 있어. 밥 안 먹으면 뭐 안 하게 할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밥을 먹으면 뭐뭇을 할 수 있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거는 꼭 나쁜 조건이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아이의 행동이 수정이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한테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행동 또 하더라도 몇 번을 말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 행동이 수정될 때까지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요,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걱정 마세요. 크고 있거든요. 그 크는 방향에 따라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육아도 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권리.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답은 뇌에 있다고 하죠. 감정 뇌는 100%인데요. 사람 뇌, 이성 뇌는 거름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나요. 아버님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좀 대범하고요. 디테일보다는 좀 뭔가 크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랑 몇 시간 지내다 보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막 이렇게 민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도요. 끝까지 말 안 듣느라고 참 애쓴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측은지심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측은지심이 가엾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민으로 보는 거. 아유, 참 저렇게 땀 흘리면서 고집 부리느라고 참 애쓴다. 크느라고 애쓴다 생각하다 보면 어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너그러움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훈육은요, 주로 엄마가 하고 저는 지켜보는 편인데 둘 다 훈육하는 건 정서상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파트를요 나누셨네요. 둘 다 훈육하는 건 정서상 안 좋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지 말랬지 하고 엄마가 얘기할 때 맞아. 나도 아까부터 그러려고 했어. 너 지금 엄마한테 혼나야 돼. 이게 이제 둘이 혼내는 건데 그럼 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엄마가 만약에 훈육한다고 하면은요. 아빠는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아빠가 내 편 안 들어주면 아빠 미운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랑 한 편이 돼가지고 나 혼내면요. 둘 다 미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훈육 들어간다 싶으면 아빠는 그 자리를 슬쩍 피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화장실을 가시든 안방에 가시든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육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한 번 했던 칭찬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칭찬이면요. 원할 때마다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질리지도 물리지도 않거든요. 네. 훈육할 때 회초리 사용 큰 문제가 될까요? 괜찮을까요? 사랑의 매도 없고요. 회초리 안 되고요. 제가 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회초리로 맞았다. 근데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때렸다요. 만약에 이랬으면요.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를 의무화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선생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원장님께 또 보고해야 되고, 원장님은 교육청에다 보고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요, 회초리 사용, 저 보세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징계권도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저한테 잘 물어보셨어요. 혹시 뭐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빠들을 대표해서 제가 잘 물어보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숙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건 던지고 뗐을 때, 또 때리려고 할 때, 기분 좋아서 온몸으로 막 이렇게 사람한테 대들 때, 이럴 때는요, 무조건 행동으로 하는 건 행동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로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고 말로 한 다음 행동이 아니라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한 건 행동으로 제지. 아이들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몸으로 다투죠? 그럴 땐 떼놓으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 제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방에 들어가서 진정될 까지 기다려주고 왜 그런 건지 얘기 나눈다. 이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지나친 칭찬은 독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독이 돼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1등 하겠다. 그 1등 못하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네가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아빠는 실망할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담은 칭찬, 요건 독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 칭찬하라고 하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참 기뻐. 뭐 이런 구체적 칭찬 아니어도 와 멋진데, 와 우리 아들 잘생겼는데, 우리 딸 예쁜데, 이게 꼭 그렇게 비구체적인 칭찬일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칭찬하려고 해도요, 아이랑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때 많이 해주시면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제가 아주 몰입해가지고요. 아빠들의 상담에 함께 했습니다. 좋은 공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버님들 너무 멋지세요.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아내한테 칭찬해 달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렇게 정말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